2020년 3월 26일입니다. 음, 어, 예측한 대로, 박사방, 디지털 성착취 기사 관련해 갖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막, 넘쳐납니다.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거를 그 정도의 어떤 상식도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어떤 기준도 없는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 김경래 최강시사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인터뷰는 사실은 그거는 안 되죠. 그 외에도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이런 자극적인 뭔가가 벌어졌다는 걸 묘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언론을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것은 범행에 대한 거는 가능한 한 담백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큰 줄기에서 하고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의 범죄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서 이제 범죄 피해 예방이라든가 범죄 예방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향후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사 절차 아니면 범죄 동기 이런 방향으로 딱딱딱 가야 되는데 뭐 제가 뭐 KBS 라디오의 최강시사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라디오나 아니면 이 공중파도 거의 뭐 난장판이네요. 오히려 그거를 기화로 해갖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들을 2차 그러니까 피해자들 2차 가해하고 마치 피해자를 옹호한 양 하면서도 2차 가해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지만 저는 어제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시머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조지 비니 왜 장애인 시설 같은데 예, 봉사활동을 근데 봉사활동은 대학생 같은 데선 기본 점수인 학교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에 시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대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의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긴 하겠죠. 근데 조주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어떤 특정한 시설의 그 팀장급 정도 그러니까 그 봉사활동의 시설에 일종의 중간 관리자나 코디네이터가 된 거죠. 사실 그럴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한 거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는 머시머더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머시머더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 범죄 피해자를 아주 가혹하게 지배해서 착취를 하게 되면은 인간의 가장 이 자존감이 가장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없는 모습.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그런 것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권력 같은 걸 권력 맛을 느끼게 되는 거. 지배와 통제력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단계에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약간 몰각하는 상태가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까지 인간 피해자가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인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게 되면은 기준점을 잡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기도 사실은 약간 현실에서 진행되는 게 두렵다는 건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점을 찾기 위해서 이 장애인 시설 같은 데서 음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의 그 적지 않은 그 소시오패스 이면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뭐 어떤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통제 그러니까 저기 스스로 인제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일종의 실험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기준점을 비교점이자 기준점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혹은 이 초포식자의 에 행동 이 동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 행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은 왜 그 뭐 이 장애인 시설에 갔을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범행 대상을 찾으러 갔느냐 아니면 바깥에 잘 보이게 하려 했느냐. 그 두 개가 다 바깥에 잘 보이려는 건 분명이지만 범행 대상을 거기서 찾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버 공간에서는 널리고 널린 게 범행 피해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 조직인의 기본적인 어 흔히 말하는 퍼스널리티 프로파일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지한 거죠. 소위 자칭 범죄 심리학자들 사이비들이죠. 그 공부도 안 하고 뭔지도 모르니까 남의 거 베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떠들어대는 음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 사실 뭐 고유정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형 나오고 안희근 얘기 나오고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자칭 범죄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범죄 전문가 이런 사람들 공부 좀 하라고.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한테 그래도 좀 한 단계 나은 어떤 걸 보여줘야지 맨날 고무양 격거리 상태에서 결국은 하여튼 그 얘기는 뭐 어쨌든 어 그래서 저는 멀시 머더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중에서 멀시 머더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 무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해서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면서 어 이제 어떤 경우는 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살려서 그냥 히어로 머더라고 영웅 살인이라고 하고 요즘은 슈도를 붙이는데 슈도 히어로 머더 아니면 휴도 저기 어스 머더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신 같은 이 생존 능력 그 구원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데에서는 엄격하게 간호사라든가 의료진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우리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주빈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 이 흔히 말하는 박사방의 활동이 상당 부분 올라온 때에도 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이나 뒤가 아니라 그 앞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범행 대상을 혹시 찾았을지 모르는 거고 뒤라고 하면은 가장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간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자신의 자극을 이 권력의 통제 자극을 풀었을 때 생각을 해 보면 결국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비교 기준점에 대한 부분. 그럼으로써 자신이
어디까지 이 통제력을 행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계속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의 이 장애인들한테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보고 본인도 그런 방식의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인간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성욕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가장 그거는 권력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메커니즘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뇌 구조가,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 거기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도파민, 만족 물질이죠. 쾌락 물질이죠. 그것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출되는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역치를 찾는 겁니다. 자극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뇌 구조가 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뇌 구조가 변화한 이후에는 사실은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오랫동안 가두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조주빈의 상태이고, 그래서 그 조주빈, 다시 말씀드리면 조주빈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등 성범죄라는 건 웃기는 소리다. 그건 이 조주빈의 범죄를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실제는 조주빈의 범죄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위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한 시간 전에 위커를 깔아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그러니까 VIP 방은 사실은 위커에 있다. 그러니까 더 보안이 더 잘 되는 위커에 특정한 돈을 낸 사람들한테 그걸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위커를 지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위커는 더 추적 못 하죠. 위커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위커에 더 핵심적인 것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텔레그램에 있는 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아니라도 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나머지 30~40%는 다른 위커부터 시작해서 다른 많은 다양한 이런 위커 비슷한 형태의 바이퍼 같은 것도 있대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비밀 메신저 그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는 또 다른 쪽에 아예 다른 쪽에 다크웹을 접속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수사 상황을 공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이 조주빈이랑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할 수도 있는. 전 검찰을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한 대로 수사가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진행돼 중간 정도 발표하거나 아니면 최종 발표하거나 아니면 하나. 지금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고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그냥 조주빈이 예를 들면 손석희 같은 사람, 그 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거에 대해서 또 떠들어대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거 국면인데 여권이든 야권이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어떤 유명인을 조주빈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면, 그러면 언론이 거기서 달려들고, 그럼 그 사람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데, 지금 검찰은 너무나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거는 치졸하고, 이게 너무나도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걸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도 많은, 그러니까 그냥 슬슬슬 기자들한테 흘리면서 자기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결국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 조주빈의 입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주빈이 뜬금없이 손석희, 윤장현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국은 여러 종편이나 이런 데서 손석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휘청했단 말이에요. 선거 기간 이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부터 한 보름 동안, 한 2주 동안 그중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지빈이 소위 말하는 의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뭐 진술한답시고 툭 던지고 검사가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리면은 그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되도 않는 정치적 행위를 검사들이 하고 이 만약에 한다면은 이거는 더더욱 용서받을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 검사들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거기까지 되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 사실 그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할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조주빈은 지금 나는 대로 지 마음대로 떠들어댈 거고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이 개판이라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너무나도 빠꿈인데, 거기에 마치 휘둘리는 것처럼 해갖고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총선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검찰이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조주빈의 그 조주빈 일당 그리고 조주빈의 비호 세력 그 등등의 어떤 범죄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안해동했던 수십만의 범죄자들을 이걸 그 단죄해서 다시는 이게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간다면 안 되죠. 하여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검찰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경찰은 엉뚱한 데 지금 하고 있고 능력도 없는데 그 뭘 하겠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참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이따 수업을 해야 돼 갖고 오늘은 뭐 잠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일부 공개 결정이라고 합니다. 말장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빈 수사 상황은 일부 공개 결정으로,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아니면 뭐 그죠? 부작위적으로 뭐 뻔한 수작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검찰 기자들한테 슬슬 흘리면서,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주빈의 이 범죄를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하길 바랍니다. 제발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 할 거라고 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최선의 수사를 다해서 해야 진실을 밝히는 것, 단죄하는 것, 거기에 맹해야 된다고 봅니다.